딱 됐어.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 지나는 것 같고요. 이제 따뜻한 봄에 우리 대한민국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참 좋은 날씨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하루빨리 구속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계신 분들은 통행로 확보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집회 예의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인도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로 확보가 우리가 집회를 하는 자들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피켓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 색깔 피켓 이재명 구속 앞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자, 인도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자리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한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자, 우리 집회 오늘 첫 구호입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켓 들어주시고요. 제가 이재명 구속하라 외치면 구속하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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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우리 집회 오늘 목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구속입니다.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교육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이 끝내 지켜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이분을 또 주역 중에 한 분으로 꼽고 싶습니다. 김주석 한국교연대 전 총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삼각 지역은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1년 만에 섰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광화문에서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이 제가 좀 심했는지 선관위에서 그 경고장이 날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별을 다나 싶었는데 다음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무사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시국이 뭐고 우리들의 목적이 뭐고 우리들이 요구할 것이 뭔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앞서 있는 것이 이재명 구속이죠.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더 커다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사파를 척결하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주사파가 워낙 많이 이 진실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들을 이번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몰아내려면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누구는 저한테 그럽니다. 이번 총선만 승리하면 난 좀 집에 들어가서 쉬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안 됩니다.
다음 대선까지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총선을 거쳐서 대선을 승리해서 이 나라를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그때서 우리는 쉴 수가 있고 그때서 우리는 손자들과 같이 이 나라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을 다 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려면 과연 누가 이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윤 대통령을 믿고 있습니다. 맞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구속을 못합니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우리는 벌써부터 구속을 원했는데 여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정국이 워낙 어렵다는 거. 우리가 저들처럼 그냥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준법과 헌법 정신에 근거해서 모든 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처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정권과 다음 세대들을 정확하게 법치에 올려놓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 처리가 늦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정식으로 풀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나갈 제일 앞장서야 될 정치 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과연 해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국힘당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을 믿지만 국힘당 하는 거 보십시오. 대표를 뽑는데 이렇게 우리를 혼돈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는 국힘당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들이 뭘 하든 나가서 항상 표를 찍어주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한테 욕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제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너희들 혼낼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 가지를 우리들이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누가 되든 공천개혁을 하라. 예전에 어디였습니까? 김무성이가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나르샤를 하더니 광화문으로 가갖고 유리한 정치판을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청주에 있었습니다. 청주에 있었더니 민주당 사람이 올라오더니 변재 의원이었어요. 올라오더니 우리들처럼 축하를 해야 될 자리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 다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민주주의냐? 그때만 해도 자기들이 극소수로 밀릴까봐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르샤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다수당을 뺏겼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들은 자기들이 소수당으로 30%밖에 못 대한민국 먹으라고 정치판을 이렇게 버리는 게 국힘당의 공천제도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호가 이리왈저리왈해서 싸울 파이터들은 다 뭉개버리고 자기 사람들 여기저기 집어넣어놓고 일이라고 해서 돈 팔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2를 뺏겼지 않습니까? 이 공천제도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 사람들 집어넣기입니다. 지금 국힘당이 하는 것도 공천권 때문에 저럴 겁니다. 우리가 저들이 공천권을 갖고 마음대로 휘둘러도 우리들 쟤들 밀어줄 거라고, 우리는 언제나 찍어줄 거라고, 이런 자세를 취해서는 저들이 깨우지를 못할 겁니다. 따라서 이 공천권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형이 있습니다. 영국형은 중앙당에서 자격 심사를 하고 지방당원들이 우수 왔다 우수. 후보를 뽑는 겁니다. 공천하는 겁니다. 이게 당원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공천의 문턱이 낮아져서 우리 여기 김광수 같은 이 젊은이도
공천 후보로 올라가서 새로운 세력을 아마 형성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국민경선제로 미국식으로 하되 미국식으로 하려고 하면 저 당하고 야당하고 같이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미국은 여야가 함께 같은 날 프라이머리를 합니다. 그래서 역선택이 없습니다. 그럼 저거 다녀오셨어? 우리만 하면 어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가셨어? 난 뭐. 대단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당선될 우리 대표는 안 뽑고 2, 3위들 막 뽑아 제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마도 영국 측이 더 가까울 텐데 당원 중심의 당원 공천제도로 바꾸려는 이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법 리스크에 저 민주당이 깨지면 대형파들이 나서서 이 공천제도로 자기들을 전부 바꿔서 개혁정당으로 국민들 앞에 나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힘당은 어떤 당이 되겠습니까? 봉건당이 다시 돼가지고 다음 총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기 세력은 욕을 해야 됩니다. 권호연이 너희들 공천제도 해야 돼. 한번 외쳐봅시다. 공천제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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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들이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됐어. 우리 여기 와 있는 모두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이거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것을 윤명수 사법부가 사보타지하는 바람에 이 부분의 것이 가라지지 않고 우리는 총선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할 바가 하나 있습니다. 김단 당신들 반드시 이거 해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사전투표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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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제를 국민들은 사전투표제 사전투표하고 공천날 사이에 정치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면 후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 의사가 완전히 아이고. 여기서만 찍지 말고 저 뒤에서 여기까지 같이 찍어야지. 아, 뭐야. 뭐라 그래, 잠깐. 거기 잠깐. 지수형 여길 봐야지. 떡떡 좋지 마. 알았어. 아유, 사전투표 마치면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전성 사진사가 많은데.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다에 의하면 자, 수고해. 이제 이 스테이크 안 집어도 되네. 진짜 아이고 뭐 많이 좋아졌네. 많이 아니, 좋아졌네. 저기다 놔뒀어요. 지금 이거 하려니까. 본투표에서 7% 이겼습니다. 그 차이가 0.7%. 아, 형, 이따가 주세요. 이따가. 형, 알았어. 형, 이따가 줘. 아, 알았어. 야, 이것도 받아, 이거. 알았어. 이거. 민주주의 있겠습니다. 형도 왔구나. 아, 형님들 나왔어. 됐어, 그럼 형들. 반드시 국힘당이 해결해 내야 합니다. 됐어, 서울 가면 나오네. 맞지 않습니까? 됐다. 아, 형님이구나. 가세요. 이거 찍어야 돼, 먼저. 이제 이것은 아마 총선 이기고 나서 해줄 수 아, 오랜만에. 이거 미국에서 갖고 온 자, 형이가 고마워. 나 뉴질랜드 갔다가 2달 만에 왔어. 알았어. 시대에 대해서 욕을 해야 되고 잘 아시죠? 반단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특권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생활국회를 만들어서 이 나라가 국민하고 얼마. 거기 밑에서 여기 봐라. 비례대표제가 뭐였습니까? 부정 국회 정치 자금의 나 좀 봐. 아이고. 비례대표제는
그래도 이 맛에 하는 건데 대광. 영국의 비례대표제가 없습니다. 왜냐? 국민의 대표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뽑지 않은 대표는 그게 당의 권리지. 그게 국민의 대표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는 우리 손으로 뽑는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경동. 글자가 경동. 경동 15에 제일 아니. 많이 나오는 아니, 경동이라는 글자. 됐다. 지금 서울고등학교 60년도에 나오셨나 그랬죠? 예, 60이에요. 죽은 김일도랑 경기 걔는 56회인데라 나랑 동기예요. 자기가 여야가 한때 비례대표제 없애버리고 카메라가 시원찮아가지고. 양정. 마지막으로 공군사관학교도 나왔구나. 네. 승리하자! 대선까지 충성! 승리하자! 아, 왔어. 승리하자! 감사합니다. 성남. 이병모 씨 왔네. 됐어. 됐다. 아유, 미안합니다. 뭐 31기. 안녕하세요. 제가 1번 드린 주어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점점 달라지지만 우리나라를 진해갖고 대행은 뭐 이동 문자라 외국인에게도 적당한 그러니까
아 찍어주세요. 한국팀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빼야 하고 대책이 있습니다.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맞네. 저로 가야 돼. 그러나 우리나라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막아내야 합니다. 지난 공정부가 야당 같은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친중파, 친중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조라는 명목으로 포장하여 자국민의 민권을 침해하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민주당은 우리나라 당을 이끌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당은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간호법과 의료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이 추진하려고 하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중국의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의도가 심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기준으로 한 독자적 의료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만들려고 하는 공공의료제는 정부의 통제가 강화됩니다.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의료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치 세력이 의료에 개입되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여기도 하나 집어넣어. 전쟁터에서 임시진료소 안에서는 적군과 아군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모두 죽음 앞에 놓여진 똑같이 연락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있으나 정당이 의료에 개입하는 것을 당장 멈추십시오. 민주당이 자기 세력 만들기 공유 정책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치 방법은 검찰과 경찰을 갈라놓았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았고 노동자와 사업주를 갈라놓았고 이제 간호사와 의사를 갈라놓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분열 정책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친중파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국민을 이렇게 찍고 분열시키고 중국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투표권과 정치권을 넘기고 언론에 개입하고 이제 마지막 의료 체계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넘어가고 정치권 넘어가고 의료 넘어가면 이게 바로 식민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침략을 막고 자국민에게 해로운 악법을 막으려면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잘 뽑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당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여당인 국힘이 대통령을 돕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국민을 중국에 넘기려는 친중파 정치인들을 막아내서 선조의 피와 눈물로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 지켜냅시다. 지켜냅시다. 반공, 반중 정신으로 21세기형 대한독립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만세 성창으로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원하리!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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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멋진 청년의 그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을 잘 여러분 느끼셨죠? 이번엔 또 한 명의 열정 있는 청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청년 올라오셔서 리버티 코리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 중간에 이재명 하시면 여러분은 깜빵가사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일어나 리버티 코리아 이제 일어나 맞서 싸워보자 내 뜨거운 심장에 박동이 멈춘 때까지 포기하나 자식겨라 리버티 코리아 내 삶을 모두 거는 거야 결코 두려워하지마 나의 손을 맞잡고 걸어가자 모든 걸 잃어버린 후에야 난 느꼈지 내 삶의 소중함 내가 사랑했던 그대와 누려야 할 오늘과 다가올 내일과 고집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의 용기에 놀아나지 않겠어 끝까지 지켜야 할 정의와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할 벅찬 자유 나에게 이제 남아있는 건 피와 땀과 눈물뿐이야 이제 나에게 이제 남아있는 건 피와 땀과 눈물뿐이야 자식겨라 리버티 코리아 이제 일어나 맞서 싸워보자 난 뜨거운 심장에 박동이 멈춘 때까지 포기 안해 자식겨라 리버티 코리아 내 젊음을 모두 거는 거야 결코 두려워하지마 나의 손을 맞잡고 걸어가자 이제는 깜빡가자 깜빡가자 나에게 이제 남아있는 건 피와 땀과 눈물뿐이야 나에게 이제 남아있는 건 피와 땀과 눈물뿐이야 자기과 리버티 코리아 이제 일어나 맞서 싸워보자 내 뜨거운 심장에 박동이 멈춘 때까지 포기 안해 자식겨라 리버티 코리아 내 젊음을 모두 거는 거야 결코 두려워하지마 나의 손을 맞잡고 걸어가자 세명아 깜빡가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뜨거운 무대였죠? 다음 무대도 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면희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맞아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구호의 인간문화재, 구호의 살아있는 전설 이면희 가수가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함성 발사! 소리 질러! 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해군 깃발 안에 하나로 똘똘 뭉쳐 다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외국 동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연일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동북 좌파 촛불 세력 척결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삼각지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애국 연대 단체를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큰 박수를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국 구국 동지 연합회 육사 총 구국 동지회 함성 발사! 네, 장낙승 회장님께서 계속해서 이석기 회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해군 상한학교 구국 동지회 함성 발사! 네, 계속해서 최성군 회장님께서 유조 총재님께서 이끄시는 해병대 전후 예비역 전국 구국 동지회 함성 발사! 네, 박우명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 함성 발사! 윤항중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대한민국 수호 고국총 연합회 함성 발사! 송민환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국민통합 실천연합 연대 함성 발사! 그리고 윤석열을 지키는 애국 동지 여러분, 저는 자유문화국민연합 대표 이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성 발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구호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다같이 빛의 머리 위로 깃발 높이 흔들어주세요. 네, 다같이 함성 발사! 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Oh, please, Diana. Oh, please, Diana.
오늘 역임하신 이수님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MBC 얘기를 좀 하러 왔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이후에 2017년 6월에 청와대에다가 적폐청산 TF 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적폐청산 TF 본부 2017년 6월에 그러니까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2017년 8월에 민주당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문건을 공유를 했는데 여기서 공영방송 사장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방송위원회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는 이 일을 하는 데는 언론 노조원들이 주도적으로 한다 이러는 대충 이런 내용의 문건을 민주당 거기에서 워크숍에서 문건을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일이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MBC에는 어쨌든 그 노조원들이 계속해서 집 앞을 이사들을 집 앞에 가서 계속 깽가리 치고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면서 온갖 창피를 다 줘서 결국은 그 창피를 못 이기고 또한 이런 분들 얘기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서 한 명 한 명 그만두게 되고 이러므로 해서 MBC 방문진의 이사들이 우파 숫자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그 MBC 사장이 끌려 내려오고 그러고는 아주 무능한 MBC의 최성호가 사장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청와대에서 시키는 일만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한 것이 MBC 기자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조명기구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조명기구를 두는 곳이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조명창고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달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도 없이 하루 종일 조명창고에 그 책상 몇 개 갖다 놓은 곳에서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MBC에서는 이 기자들을 하루빨리 다 퇴직을 하라고 스스로 알아서 퇴직하라고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2018년이 됐습니다. 최성호는 1월 2일 날 시무식을 하는데 이 시무식에 보니까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 시무식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마침 MBC 공영방송 노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을 제가 맡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성명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최성호 사장은 MBC 시무식에서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도 없느냐 이에 대해 답변하라 이렇게 태극기 성명서를 썼습니다. 이 최성호가 말하자면 MBC가 말하자면 우리 태극기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 태극기 부정한 것은 그 전에 이석기가 태극기를 부정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근데 MBC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MBC에서 정상화위원회라는 것이 생기고 여기에서 우파 직원들을 전부 다 아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9명을 해고를 시키고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을 계속해서 다 이렇게 내몰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MBC에서 지금 기자들, MBC, KBS, YTN, 연합뉴스 뭐 이런 기자들 지금 단 한 명도 우파는 없습니다. 모두 좌파 기자들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해도 맨날 이상한 것만 헐떡고 하는 게 이유가
우파 기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우파 기자들은 MBC에서 정상화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뭐 각 방송사들이 다 똑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우파 기자들을 전부 사지로 다 내몰고 좌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 해외 순방 아무리 가서 좋은 일을 아무리 하고 해도 절대로 좋게 쓰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청와대도 알고 대한민국이 다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MBC는 그렇게 완전히 MBC가 19명을 해고를 하고 정직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면서 결국은 문재인의 TV가 되었고 민주당의 TV가 되었고 완전히 MBC는 문재인의 홍위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MBC는 완전히 그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제가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로지 저 혼자서 그때에 이 성명서를 썼습니다. MBC가 하루아침에 사장 바뀌고 대통령 바뀌었다고 완전히 공포의 왕국이 되었고 동토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숨도 못 쉬고 아무 말도 못하고 혹시라도 누구한테 걸리면 해고당할까 어떤 이런 일을 당할까 아무도 얘기도 못하고 이런 것이 MBC 2018년 초 MBC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마침 노조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이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 MBC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성명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MBC나 또는 언론사는 새로운 뉴스를 국민들에게 방송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MBC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처럼 MBC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런 동토의 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누군가는 MBC 사태를 알려야 하는데 그 누구도 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성명서를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성명서를 계속해서 썼습니다. 정상화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MBC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명서를 써서 MBC 인트라넷에 알렸습니다. 계속 저 밤새고 성명서를 써가지고 새벽에 올리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MBC 직원들도 MBC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전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쓴 성명서를 보면서 이렇게 MBC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MBC 직원들이 저의 인터넷을 보는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8년 3월에 MBC에서 공채시험이 있었습니다. 공채시험 문제를 봤더니 기가 막혔습니다. 북한 성군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게 나왔고요. 또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화팀을 구성했는데 찬반 양론이 많았다. 이에 대해 당신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하라. 이런 시험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정말? 이런 시험 문제를 보면서 제가 저는 성명서에 썼습니다. 다 그 내용을 다 쓰고 최성호 사장은 왜 이렇게 이념적인 시험 문제를 냈는지 그 의도를 밝히고 놀란 수험생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성명서 썼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최성호는 끝까지 그 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MBC 사장이나 이런 임원진들을 보낸 눈의 가시였습니다. 조용히 다 지나가면 아무도 모를 텐데 제가 계속 알리다 보니까 이것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그 당시엔 언론사들도 우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성명서들을 많이 인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인터뷰도 오고 이래서 제가 많이 MBC 상황을 그때 많이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경찰이 오라는데 제가 안 나가고 있다니까 2018년 8월에 저를 집에서 아파트에서 나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경찰관 4명이 저를 붙잡으면서 이수님 씨 맞느냐? 맞다 그랬더니 저를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길에 갑자기 서울경찰청으로 끌려갔어요. 서울경찰청 저기 청와대 옆에 서울경찰청 아시죠? 그래서 제가 8시간 조사받고 네 그리고 또한 이렇게 300만 원 벌금 나오고 그 후에 2년간 동안 법정 투쟁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유일하게 경찰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법적 다툼을 통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지금 MBC가 지금 사장을 새로 바꿉니다. 2월달이 박성재 사장 지금 만기가 됐습니다. 근데 박성재가 지금 이번에 공모를 해서 다시 사장이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박성재가 서류에 거짓말을 썼습니다. 거짓말을 써가지고 지금 사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간이 그때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지금 언론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하루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하루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박성재 사장 하루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겠습니다. 한상혁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박성재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권태선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자, MBC 박성재 사장이랑 열심히 싸우신 우리 이수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영상은요, 지금 우리 전기세, 가스비 많이 올라서 다들 힘드실 텐데 이 원인이 저는 탈원전 정책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 한영복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언 시간이 5분간으로 잘렸기 때문에 소음속으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지 문재인이 대통령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보니까 원전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갔고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30% 이상 늘린다는 허황된 계획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수고한다는 자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에너지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80기가와트를 설치한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약 10만 군데 이곳에 태양광 패널이 깔려 있는데 수십만 군데의 태양광이 또 다시 깔리게 되는 겁니다. 온 국민이 태양광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태양광으로 전력을 얻는 것은 우리가 소비하는 전력의 6%가 고작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구차에서는 450기가와트라고 하는 소설 같은 얘기를 썼던 것이죠. 아직도 완전하게 원전을 회복하고 재생에너지를 균형에 맞게 쓰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원전을 쓸 때에 비해서 28배의 온실가스가 더 나온다고 하는 것이 계산으로 증명이 됩니다. 태양광 폐기물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태양광 패널 폐기물 몇백 톤 나온 걸 처분하지 못했는데 업자들이 꼼수를 부렸습니다. 저 가난한 아프리카의 나라에 선물로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국제적으로 창피하고 도덕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죠. 2045년에 가면은 몇백 톤이 아니고 한 해에 17만 6천 톤이 쏟아져 나오고 그때까지 155만 톤의 태양광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을 원자력 발전 한 기만 있으면 될 것을 갖다가 이 태양광으로 온 천하를 다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전기요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전기요금 올라가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우리는 태양광 발전 전기를 얼마에 썼는지 아십니까? 무려 정산단가로 250원에 썼습니다. 원전 60원이면 쓸 것을 태양광으로 250원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완전히 비경제적이라고 원전을 폐기하고 있는 겁니다. 월성 원전 같은 경우는 수익이 3,700억이 날 뿐만 아니라 그 보수 상태가 너무 좋아서 캐나다가 그것을 보고 베껴갔습니다. 자기네 원전을 그대로 보수해서 수명을 30년을 연장했지만 우리의 월성 원전은 그렇게 모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되어버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3,700억 흑자가 나는 것을 고쳐서 200억으로 줄여놓고 경제성이 없다고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대전의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준엄한 국가의 사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태양광 폐기물을 보면 신한울 3, 4, 5기를 문재인이 중단시켰었습니다. 그것에 맞먹는 전기를 생산하려면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쌓아놓으면 지구의 반지름에 버금가는 정도의 태양광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태양광 하면은 친환경 에너지로 지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 최고의 나라였지만 탈원전 5년으로 그 기술은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10년 있으면은 SMR이라고 하는 주구소형 원자로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관차, 트럭, 선박에 원자로가 부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에 중소형 원자로를 개발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원자로를 가지고 에너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에너지를 수출하는 것, 우리 에너지 빈국이었던 우리가 에너지 종주국의 에너지를 수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무렵에 탈원전으로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분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나라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유일한 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표준 설계 인증을 동시에 얻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한 원전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면서 건국과 부국의 빛나는 신화와 같은 역사를 창조한 세대가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은퇴한 것이 아니라 이 준엄한 역사적 현실이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저런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흔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 교육이 무너져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사회가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중공이라고 하는 세력에 맞서서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침묵, 그 3차 대전의 가운데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긴장의 끈을 내려놓고 이 자리를 떠나신 분 모두 나오십시오.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이고 우리의 성스러운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더 듣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에게 우크렐레 연주를 해주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정경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고향의 노래 부를 텐데요.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길을 다 같이 부를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길을 삼고 옥새라고 살고 아기 집 혹시 정든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아, 누가 오늘 보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이 살던 고향부터 바꾸겠습니다. 나 대통령 해도 와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길을 삼고 옥새라고 살고 아기 빈 갈래 저는 저번 주 중에 강화문 그 시청 쪽으로 좀 나가봤습니다. 그 이태원에 지금 1호점이 있고 그리고 2호점이 그 시청 쪽에 또 차려졌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보다 그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과 우리 정부가 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천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지켜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뭐 상당한 뭐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족 측이 뭐 저한테 와가지고 뭐 항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뭐 거기서
계속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다. 윤석열이 살인자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또 공격을 해오기도 하고 저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죽음이 있는데 윤석열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2번을 갔습니다. 2번을 갔고 일주일간이라고 하는 그 애도 기간을 우리가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냐 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족들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게 더 커져서 대정부 이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술을 마신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금주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술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평소에 그 시기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실 뻔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드리니까 그냥 말을 피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과 박원순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화문에다가 300대의 버스를 막아놓고 2억 원어치의 펜스로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일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것들을 하고 정말 이 행복한 이 좋은 윤석열 정권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틀 있다가 철거를 하겠다. 그럼 좀 철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3일 후 일주일, 지금은 또 보름까지 밀렸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우파들이 그렇게 탄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우리 여기 신자유연대가 또 이태원에서 정말 폐악질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잘 들다 보면 그렇거든요. 이 신자유연대는 이태원의 집회 일순입니다. 그래서 발을 뚝 잘라가지고 그 유가족들한테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들이 정말 왜곡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이 우파 단체들이 거기를 장악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것은 그 좌파 단체들이 와서 그 분향소를 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세월호 쪽에서 많이 봤던 사람들이 또 그 분향소에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또다시 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탄핵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6명 1,500만 원에 끝났습니다.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적폐를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저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 많은 경찰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경찰들은 당장 양산으로 내려가서 문재인을 체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연사이십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대표이신 성상훈 대표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 이어 또 나왔습니다.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2월 16일까지 경고 2개 누적으로 방송을 닫아놨습니다. 계속 왜 방송 안 하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자 2월 17일부터 방송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종북 주사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추적을 해서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고 누적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요,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이 줄줄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있고요. 중국 공산당 중공군 장성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가지고 지금 중공군이 훈련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미국의 정보 당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전염병으로 약 1,0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1,000만 명. 그리고 올 연말까지 가면은 한 1억 명 정도가 사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이 전염병 봉쇄를 했는데 그동안 약 4억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억 명이라 하면은 숫자가 엄청나게 클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하루로 나누면요, 3년을 365일 곱하기 3회가 나누면은 하루에 중국 전역에서 30만 명 정도가 죽어나간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약이 없으니까 펜타닐이라고 해가지고 마약 성분, 헤로인의 100배 이상 되는 그 마약 성분을 진통제라고 속여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먹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로 가고 있는데 동남아에서는 또 전염병이 안 퍼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 이 자기 나라가 지금 답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이 공중에서 뭔가 약을 뿌려가지고 국민들을 살처분하고 있는 걸로 지금 미국의 정보 당국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중에서 살처분하는 그런 약들을 뿌리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그 풍선, 열풍선 뭐 그런 거 실어가지고 미국이나 한국 상공이나 이런 데서 뿌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같이 죽자고 하는 거죠. 지금 뭐 하여튼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공적 자금을 훔쳐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는 상황들이 지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중국 공산당,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완전히 해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고 여기서 지켜내면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하는 팀들이 중국 은행을 털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비자금을 20억 불을 훔쳐가는 바람에 지금 시진핑이가 열이 받아가지고 북한에다가는 그 범인들 잡아오기 전에는 쌀하고 기름을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이 돈이 있어도 쌀하고 기름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평양에서도 이 배급이 끊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얘들이 돈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쌀하고 기름이 안 들어오니까 러시아하고 러시아에다가 포탄 팔고 뭐 저기 기름 좀 얻어오고 뭐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북한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 신포 잠수함 기지가 또 갑자기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잠수함이 침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라늄 강산 영변의 핵시설들이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방사능이 새고 그런 사고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가지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종북 주사파들 척결하고 간첩을 색출해야 되는데 간첩을 한참 잡다가 이제 TV에서 뉴스가 또 끊겼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외교부에만 있다가 갑자기 국정원장이 되니까 그 안에서 서훈, DJ 이쪽 라인, 고대, 서훈, DJ 이쪽 라인들이 국정원을 또 장악을 했고 그냥 먹힌 거죠. 속된 말로 김기현 국정원장이 국정원 개혁하라고 보냈더만은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먹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에서 TK 출신의 대공 수사 요원들이 대거 지금 축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지금 언론에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바뀌었지만은 지금 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안에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공공기관 안에서 아직도 그 문재인이가 박아놨던 그 우리 좌파 세력들이 숨겨놨던 그 악의 세력들이 지금 발버둥을 치면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믿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의 참모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지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나라 지키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 무너지면 이제 통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기 전두환 리더십 요 책을 또 여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 앞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전두환 리더십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살인자, 독재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은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으로 만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88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화로 이끈 주역인 전두환 대통령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면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다. 이 우리 좌파들의 프레임이 그대로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없애고 교과서에서 자유를 없애고 6.25를 왜곡, 삭제, 날조를 하면은 여기가 그냥 대한민국이 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을 살인마, 독재자라고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우고 역사 지우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제거를 하는 그런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리더십 이 책 꼭 좀 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꼭 좀 읽으라고 주시고요. 그리고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이 책도 여러분 사셔가지고 여러분 집에다 한 권씩 보관을 해 놓으십시오. 지금이야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역사는 곧 뒤집어집니다. 어둠이 짙으면은 곧 새벽이 오고 동이 틉니다. 여러분 동이 텄을 때 이 책들이 여러분의 활동을 증거해주는 그 역사적 사료가 될 것입니다. 요 앞에 파니까요, 많이 가실 때 한 권씩 사가지고 자녀분들 선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음 주 공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상진 대표님 모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충성! 네, 선배님들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서울시청 쪽에는 이 촛불 난동 세력들이 약 2,000명 정도가 모여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가 16차 이 맞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놈들 세력도 많이 줄었죠? 자, 이제 2,000명이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자들이 전국적으로 다 끌어모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윤석열 퇴진을 하겠다고 오겠다고 하는데 저자들이 다음 주 3시에 요 위에서 행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 행진하는 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삼각지 바로 뒤에서 파출소 앞에서 행진해 나간다는 꼴 볼 수 없죠? 그래서 다음 주에 2시에 이 11번 출구 앞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행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시에 행진 준비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이재명이 축도하는 거 보셨죠? 마이크 잡았을 때 이재명 구속성 잘 들어갔죠? 누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 선배님들하고 같이 어제 중앙지검에서 이재명 구속성을 했더니 전 언론에, 모든 언론에 이재명 구속성이 배경음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개촉됐죠? 자, 우리가 해낸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점차 저 좌빨들의 세력들이 조금씩 꺾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가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자, 저 촛불들 끝내는 거 어렵지 않죠?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저 촛불들을 꺼버리도록 여러분들의 참여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2시에 이 11번 출구에서 저 촛불들을 꺼버리도록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들도 안 들어오고 여러분들 날씨도 그렇게 많이 좀 풀려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충성!